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괜찮네요. 나쁘진 네, 않은 네.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 다음 달부터 외국인 수급 개선 전망이란 레포트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의 계절성,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데 주목을 한 건데요. 파란 막대가 2000년 이후, 이 회색 막대가 2010년 이후, 최근 한 10년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막대로 봤을 때 9월, 10월, 11월, 12월, 11월까지 이렇게 순매수가 유입이 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8월이 제일 안 좋았죠. 8월이랑 제일 많이 파는 건 5월이었는데 이거 지나가면 이제 다음 달부터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침에 오늘 개장 전에 이제 브리핑 해드린 내용인데요. 파월 연설에 모두 주목을 하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 조금 지나서 시작을 할 텐데 작년에 워낙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작년 공포 때문에 다들 이제 떨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을 의장 자격으로 한 게 5년 되거든요. 그 5년 동안 3번 올랐고 2번 떨어졌는데 작년 낙폭이 컸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동안은 뭐 금리 인상 안 할 거고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작년에 말을 바꾸면서 금리 강하게 올릴 거라고 해서 충격을 줬던 건데 작년의 상황을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GDP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라서 그때 뭐 아래 공포다, 미국도 침체 들어가냐라고 한창 했을 그렇죠. 때고요. 유럽 천연가스 급등, 그때 러시아가 가스 밸브 잠그면서 폭등했을 때고 유로화 페리티도 붕괴가 됐을 때고 금리 인상 강하게 시작을 하는 그 구간이었습니다. 한 3% 미만이었고. 그리고 이 잭슨홀 파월 연설 이후에 바로 다음 있는 9월 FOMC 때 결국에 75bp나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때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해서 논하는 건 이게 끝이냐 조금 더 올릴 거냐고. 작년에는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강하게 빠르게 올릴 거냐입니다. 톤이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제 호재는 아니고 악재 개념에 조금 더 기울이면서 볼 필요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1% 넘는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미국 시장에 어제 이제 뭐 엔비디아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집중을 하다가 예. 시간에는 올랐다가 장중에는 뭐 사실은 본장에서는 갭상승 이후에 다 반납을 했죠.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미 증시 마치고 실적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아권은 다 파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본장 간밤 열었을 때 엔비디아 장대 음봉이고 나머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이고 빠졌고,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연준 의원들이 뭐 금리 더 올릴 수 맞아요. 있다, 뭐 매파적인 예. 발언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연준 출입하는 그 유명한 기자분은 또 닉 티밀하우스. 네, 닉 티밀하우스 그분은 또 계속 뭐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고금리가 이게 더 관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간이 문제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래도 내년 초나 연말쯤에는 뭐 한 번 올리고 나서 내년 정도 상반기나 뭐 내년 뭐 안 좋아지면 금리 한 번 내리지 않겠어? 이런 이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찬물을 또 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지금 연준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물가가 2%대가 오기 전까지는 예.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시장에서는 언제까지 고금리 할 거야? 니네 국채도 지금 많은데 빚도 많은데 그러면 국채 더 찍어내야 되고. 미국 정부도 예. 지금 돈이 없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하고 나서 그 이자 갚느냐고 지금 예산을 거의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니네가 결국에는 손을 들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제 또 시장에서 또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연준은 정부보다는 전체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자기들의 목표치를 뭐 이제 시장에서는 3%를 올리면 되지 왜 그렇게 2%를 고집을 해? 이렇게 지금 갑자기 얘기를 나와요.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2%를 계속 고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어제는 사실은 미국 투자자들도 엔비디아 급등하고 나니까 사실은 잭슨홀 미팅 끝나고 다시 보자 그러고 판 거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예. 엔비디아가 좋은 것도 알고 AI 산업이 좋아지는 것도 알겠는데 당장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먼저 팔아야
남이 팔기 전에 이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또 예. 빠지면 다시 사면 되지 이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판다의 방점이 아니라 다시 산다의 방점이겠네요. 그렇죠. 다시 산다의 방점이 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예. 끝나는 이슈가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도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 처음 생길 때도 난리가 났었고, 예. 이제 그게 결국에는 IT 기술이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새로운 IT 기술이 AI로 갔죠. 어제 또 마침 또 하이퍼 클로바 X가 또 공개가 됐죠. 예. 뭐 그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너무 기대를 했다가 예. 막상 그 회사 내용은 잘 들어보지도 않고 써보니까 별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챗 GPT 3.5는 처음에 뭐 좋았습니까? 그게 안 좋았죠. 예, 그게 이제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 예.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초기 버전들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예.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커질 거냐에 대한 방향성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매크로 이슈도 좀 안 좋고, 예. 잭슨홀 미팅도 있고 9월 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금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니까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추세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시장. 그러니까 예. 저는 약간 시장이 폭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폭력적. 예, 네이버가 어제 8% 올랐다가 오늘 막 5%, 6%씩 빠지는 거는, 예. 이건 대형주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주식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분위기죠. 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당분간은 예. 조심하시는 게 맞다. 변동성은 커질 건데, 예. 근데 문제는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네. 있다. 그쪽에 뭐 네이버가 그걸 한다는 거는 네이버가 뭐 하이퍼 클로바 X가 좋니 안 좋니 뭐 성능이 나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걸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그걸 다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반도체 수요라든지 소프트웨어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예. 그 방향을 큰 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예전에 오늘 뭐 포스코 DX도 뭐 올라가고 하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알려졌던 얘기죠. 뭐 그렇죠. 포스코 그룹이 공장 지으면 포스코 DX가 가서 다 할 겁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나오고 뭐 코스피 이전 산장 얘기 나오니까 막 또 너무 지나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보면 너무 과격하다. 예, 올라갈 때 또 너무 예. 과격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과격하게 떨어지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역방향이 한 번 나오면 네. 하루에도 20-30%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진정이 될 필요가 있다. 예. 시장이 우리 말을 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것도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좀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이제 확실한 주도주도 없고 시장에 자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다 멈춰버렸죠. 네. 그러면 일부 자금 가지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은 이제 테마들을 계속 만들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쏠렸다가 또 네. 급격하게 빠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좀 잡으셔야 된다. 예. 시장이 흔들려도 심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코멘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 유튜브 채팅창에 범죄 주식님께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최고의 흥행 대작 파월하이머 곧 개봉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파급력이 클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의외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예상을 해보면 예. 올해 말까지는 절대 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안 내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계속 그동안 한번 실수한 게 있었죠.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시적이 아니었고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완전 사실은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작정하고 예. 매파로 시장에 던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입장은 이미 다 가이던스가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라는 거는 뭐 또 시장에서 또 예측할 수도 있고 예. 뭐 그 정도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면 사실 별거 없네라고 반응이 더 많지 않겠나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예. 오늘 뭐 밤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11시에 50분 정도인가? 좀 예. 11시 좀 넘어서. 예, 그때 뭐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뭐 굳이 뭐 그거를 또 열심히 보진 마시고 예, 토요일 날 예. 네, 코멘트 다 해주니까 예. 예, 편히 주무셨다가 그럼요. 예, 그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그것까지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왜냐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 바로 대응이 가능하시면 보셔도 되는데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그냥 토요일 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주식 떠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글 올라오는데 떠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수로 봤을 때는 섹터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지수 시장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일까요? 기간일까요? 어느 부분에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은 기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예, 그래서 지금 저는 하반기 이제 남은 뭐 물론 이제 9월 달, 예. 10월 달, 11월 달 좋아지면 좋겠지만 예. 당분간은 2,500에서 뭐 잘가 2,650 정도의 박스권을 그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체력이 사실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수출도 예. 좀 잘 안 되고 있고 아직은 이제 반도체도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는 좋지만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예. 그 나머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올라오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섹터가 작죠.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예. 지수가 여기서 뭐 2,700, 800 가기에는 당분간 좀 어려운 시장이다. 수출도 좀 돌아서야 되고 예. 그다음에 환율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예. 환율도 사실은 지금 좀 문제이긴 그렇죠. 해요. 불안불안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계속 시장은 아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파는 뚝심 있는 투자 심리가 필요한 시기. 캔디님께서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뚝심 있게 살만한 게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사실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단기 충격을 받고 나서 이제 일어설 텐데 시차를 두고 일어서겠죠. 그러면 방향성은 산업의 방향성은 확장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쵸. AI 그리고 인프라 산업 쪽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장 그 흐름인데 반도체하고 지금 반도체가 쉬니까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주도주 두 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의견을 주신다면요. 일단 아직은 두 개가 주도주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예. 자동차는 좀 빠졌죠. 그래서 예. 두 개가 섹터가 남아 있는데 2차 전지는 한번 랠리를 보였고 반도체도 랠리를 보였는데 이게 예. 이제 결국에는 수급 이동이 아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투자자들이 예.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예, 그래서 수급이 사실은 예전에는 확산이 됐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마르든 이 두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두더지 잡기식으로 여기 그렇죠.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동을 2차 전지 하고. 올라가면 같이 다 2차 전지 섹터들이 맞아요. 올라가고 예. 반도체는 좀 밀리고 이랬는데 물론 지금 아직은 반도체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같이 다 올라갔다 같이 다 빠지고 이런 경향을 예. 보이는데 지금 2차 전지는 여전히 종목별로 움직이죠. 이제는 그래서 예. 뭐 일부 종목들은 움직이고 일부 종목들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같이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예. 안에서 이제 핵심 종목들 여전히 보실 필요가 있고 엔비디아가 0.1% 상승에 그쳐 이거 굉장히 말이 공격적이긴 한데 꼭대기를 예. 대비하면 빠진 거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종가상 예. 플러스 마감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나스닥 지수 1% 넘게 빠졌는데 홀로 상승이니까요. 예. 전문가 예측을 다 뛰어넘었죠. 예상 실적도 뛰어넘었고 가이던스도 더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고 한마디로 TSMC가 못 찍어내서 그렇지 난 찍어내는 대로 답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은 여전히 가장 내후년까지 이어갈 큰 그림을 보고 가셔야 된다. 그 대신에 이제 2차 전지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 들어갔다 이제. 요즘 LFP 배터리에 또 이제 더 삼성 SDI도 한다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다 LFP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사가 그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차를 만들어서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삼원계 배터리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되고 예. 그다음에 LFP 배터리가 좀 등장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자동차도 이제 등급에 따라 전기차도 이제 배터리가 달라지겠죠. 예. 예,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나올 텐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예전처럼 무조건 장밋빛만 보고 가는 쪽은 아닐 겁니다. 이제부터는 현실을 좀 보면서 눈치를 보는 장세가 나올 텐데 그러면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박스권의 폭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그러면 기회는 항상 온다는 거죠. 아래 저점 매수 가능하고 그쵸, 예. 예. 일정 부분 위에서는 라인을 팔았다가. 정해놓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저점 매수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한번 어느 정도 올라온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예. 오히려 이렇게 갈 때보다 수익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능하신 그렇죠. 분들이라면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떤 걸 보세요? 기준선을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일단 뭐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선이 지금 100만 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럼 일단은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거기는 100만 원 근처 가면 항상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원을 깨진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정도 근처에 오면 한 번 정도 이제 나눠서 사시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뭐 10에서 20% 이상 올라오면 또 한번 정리하시고 이렇게 뭐 트레이딩을 하셔도 저는 뭐 그닥 어렵진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 반도체? 배터리와 네, 반도체 둘 다 모두 시장의 주도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대응 관점에서는 배터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박스권에서 저점에선 사고 위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이 패턴을 반복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말씀 주고 계시고요. 혹시 변동되면 다시 한번 그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도체는 또 종목마다 좀 대응이 좀 다르죠.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반응을 안 해주고 있고 물론 어제는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뭐 HBM이라든지 뭐 엔비디아가 삼성에 줄 건지 안 줄 건지부터 여러 가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 시장이 확장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도 실제로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뭐 들어가는 회사는 몇 개 없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분위기로 갈 텐데 아직은 기대감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에 많이 올랐던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은 여기도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래서 기간 어느 정도 뭐 한두 달의 기간 조정을 받고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2차 랠리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된 반도체주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전까지는 박스권이라는 점. 사실은 이제 성장의 방향성은 둘 다 이제 같은 방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숫자로 증명을 해야 하는가의 단계에 지금 진입했다라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반도체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여전히 저는 한미반도체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이스페타시스도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소재는 이스페타시스, 뭐 장비는 한미반도체로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아마 대만향으로 이제 뭐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SK 하이닉스 양은 어차피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 한미반도체 패턴을 보면 굉장히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에 올리는 형태를 계속 갔는데 이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이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4주 이상 쉬다가 올라왔죠. 올라오다가 지금 또 며칠 또 이제 막 흔들고 있는데 흔드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제 이게 짧아져서 다음 달에 올라갈지 뭐 아니면 뭐 내일 당장 올라갈지 월요일에 당장 올라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빠질 때마다 뭐 약간 모으시는 게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이거를 던질 필요는 없다. 자, 이제 기사는 2개인데 시간상 1개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 볼까요? 셀트리온을 볼까요? 셀트리온은 뭐 다 아실 거고. 그럼 중국 소비 가겠습니다. 중국 소비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국은행에서 하반기에 중국인 관광객 220만 명 될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요 아시아국 중국인 입국자 수 회복률인데 이제 어제 공개된 데이터인데 빨간 라인이 한국이 조금 더 가파르게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적별 회복률,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로 봤을 때는 파란색 미국이 가장 위쪽이고 베트남은 꺾이고 있는 추세, 중국은 올라갑니다만
레벨 단위 조금 아래이긴 그렇죠. 합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올라 더 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GDP 성장 기여할 것이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어제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묻혔지만 사실 어제 뭐 롯데 면세점에 뭐 줄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어제 신고가였잖아요. 예, 남북에. 롯데 관광개발도 마찬가지고 이제 면세점 그다음에 당장은 이제 면세점 카지노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예. 또 화장품까지 좋아지고 있는데 없던 게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올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뭐 일본 영토 분쟁 때문에 맞아요. 뭐 일본으로 가는 걸 못 가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그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 그건 반일 감정 쪽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거를 더 많이 사거나 우리나라에 오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우리나라의 기대죠. 예, 그건 우리나라의 기대인 거고. 수치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일본- 말씀이세요? 그렇죠. 일본과는 영토 분쟁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분쟁이 있죠. 뭐 그렇죠. 한미일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한테 약간 적대시했던 부분들 예. 중국에서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그러면 한국이랑 일본 가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단체 관계도 지금 풀어줬다고 해서 계속 풀려서 앞으로 좋아지겠네라는 것도 있지만 언제 또 빗장을 닫을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 보면 지금 현재 당장은 면세점이라든지 지금 쿠쿠 밥솥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밥솥. 예, 면세점 매장이 한 12개 있는데 되게 잘 팔린다. 뭐 한 400% 이상 늘었다 판매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밥솥이요? 예. 오. 거기 뭐 중국어로 얘기하면 밥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예. AI 거기에다 또 예, 입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얼마나 밥솥을 사가겠냐라는 것도 저는 잠깐 의아했는데 오히려 예. 오늘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의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류를 살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뭐 중국에 없는 것들을 좀 사지 않겠나? 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감성 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캠핑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스노우피크라는. 모르시는 거 보니까 안 가보신 건데. 제가 사실은 그 쇼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옷이나 구매 이런 거 트렌드를 잘 몰라요. 예, 저도 안 좋아하는데 억지로 공부하냐고 되게 힘듭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예. 일단 여러 가지로 중국 사람들이 뭘 사갈지를 지켜보고 아마 주가는 후행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기사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귀찮으면 예. 사실은 호텔 신라 같은 거 사시는 게 마음 신세계랑 편하게. 호텔 신라 신세계. 거기 다 있죠. 그냥 뭐든 잘 팔리겠죠. 그렇게 되면. 예. 여기 중국 소비는 수치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동안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볼 만하다. 안정적인 투자 종목으로는 호텔신라와 신세계 그리고 의류 쪽은 감성 코퍼레이션 그리고 밥솥도 상장돼 있지 않아요? 쿠쿠홀딩스 있습니다. 쿠쿠홀딩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